원미동 시인. 나는 7살짜리 여자 어린아이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한 7살이 아닌데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난 사실 8살이나 9살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딸을 낳다가 다섯째인 나를 임신했을 때 다섯째는 반드시 아들이야! 라는 무당의 말을 듣고 나를 떡하니 낳았더니 아주 비리비리하고 연약한 여자아이 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그런 내가 언제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출생신고를 차일피일 미뤘고, 그래서 나는 지금 7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박댕이가 된 나 자신의 처지와 엄마의 사정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아주 조숙한 7살입니다. 난 사실 오늘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친구 원미동 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원미동에는 원미동 시인, 원미동 멋쟁이, 원미동 똑똑이 등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 친구는 원미동 시인입니다. 나는 유치원에도 다니지 않고 학교에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또래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만든 내 친구가 27살짜리 나랑 20살 차이가 나는 원미동 시인 청년입니다. 이 원미동 시인은 대학에 가서 데모를 하다가 군대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아니 군대에 갔다 온 다음부터는 좀 사람이 맹해진 것이 맨날 시를 읽거나 읊거나 쓰기만 해서 사람들이 조롱을 담아 원미동 시인이네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조롱이 심해져서는 미용실 경자 언니가 야, 저 사람 완전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몽달씨라는 새로운 별명도 생겨났습니다. 나에겐 사실 27살짜리 친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형제 슈퍼 김반장. 형제 슈퍼 김반장은 우리 원미동 5반의 반장으로 야무지게 일도 하고 슈퍼도 꾸려나가는 사람인데, 아니 슈퍼 앞에만 앉아있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 자꾸 먹을 것도 주고 말도 다정하게 붙여주고. 사실 난 그 이유 알고 있지. 우리 셋째 언니 순옥 언니가 되게 예쁘거든. 우리 셋째 언니랑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나한테 잘해준다는 걸 알면서 나도 그걸 조금 즐겨. 그렇게 나와 몽달씨는 형제 슈퍼 앞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데 조금씩 슈퍼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김반장이 몽달씨를 좀 부려먹는 거야. 김반장이 몽달씨한테 나는 당신의 시에 관심이 있어요 라는 말로 호감을 얻고서는 몽달씨가 실컷 슈퍼 일을 도와주고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할라치면 내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김반장 모습을 보면서도 내심 셋째 언니 남편으로 김반장이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그 슈퍼에 있는 빵빠레도 내 거잖아. 하지만 나는 김반장이 싫어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빵빠레를 준다고 해도 우리 순옥 언니 남편감으로 아주 꽝이야. 왜? 보름 전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름 전이었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슈퍼 앞 파란솔에 앉아있는데 어떤 빨간 옷을 입은 깡패들이 사람을 때리면서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나는 너무 깜짝 놀라 슈퍼 뒤로 숨었고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깡패들이 흠씬 두들겨 패는 사람이 바로 몽달씨야. 아니 몽달씨가 왜 맡고 있지? 몽달씨는 힘겹게 슈퍼 안으로 들어가서 김반장을 부릅니다. 김형 도와주세요. 그때 뒤에 있던 깡패가 김반장에게 너 아는 사람이야? 너도 맞고 싶어? 라고 위협을 가합니다. 김반장은 겁에 질려 몽달씨를 모른 척합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때 몽달씨가 뒤에 있는 슈퍼 후문으로 도망치려고 할 때 세상에, 김반장이 무서워서 모른 척은 할 수 있지. 근데 심지어 그 후문을 가로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몽달씨는 어쩔 수 없이 깡패에게 끌려나가며 흠씬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쪽으로 가면 공터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정말 몽달씨가 맞아서 죽기라도 할까봐 얼른 덩치 큰 지물포 주씨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아저씨, 깡패가 몽달씨 죽여요. 지물포 주씨 아저씨는 상황을 한 번에 파악하고 나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봐, 당신들 이 사람 왜 때려? 그러자 깡패들이 겁도 없이 맞을만 하니까 맞는 거죠. 우리 이 사람 경찰서 데려갈 거야. 근데 진짜 몽달씨가 죄를 지었고 경찰서에 갈 만한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닙니다.
그냥 깡패들이 누군가 하나 때리고 싶으니까 빌미로 없는 근거를 만들어낸 거야. 다행히도 주밀포 주씨 아저씨는 그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선량한 청년이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때리고 있어? 상황이 불리함을 느낀 깡패들은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자 몽달 씨가 맞을 때는 텅 비어있던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거기에 김 반장도 있었어. 그렇게 몽달 씨를 도와주지 않았던 김 반장이 갑자기 와서는 몽달 씨 괜찮아요? 저런 깡패 같은 놈들을 빨리 잡아야 하는데 하고 아주 정의로운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합니다. 아니 내가 그때 약국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심해질 줄 몰랐지. 사실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야. 몽달 씨가 어이없게 맞고 있다는 걸. 그런데 무서워서 방관만 하고 있었던 거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나는 김 반장의 위선에 아주 치를 떨게 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열흘이 지나고 나는 아주 황당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세상에 몽달 씨가 겨우겨우 회복한 몸을 가지고 형제 슈퍼 김 반장을 또 도와주고 있는 거야. 자기를 외면했던 사람을. 나는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몽달 씨에게 다가갑니다. 몽달 씨,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자 몽달 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 더 말합니다. 몽달 씨, 나 그날 일 다 봤어. 내가 목격자야. 김 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자 항상 눈이 풀려있던 몽달 씨가 순간 까맣게 눈에 반짝입니다. 그리고 다시 눈이 풀리고는 대답합니다. 아니야. 김 반장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몽달 씨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몽달 씨는 나에게 시를 하나 읊어줍니다. 황지우의 서풍 앞에서라는 아주 슬픈 시입니다. 마른 가지에 비바람을 맞고 있는 은사시나무가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는 시인데,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박해를 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마을 사람과 김 반장이 자신에게 주는 모든 박해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몽달 씨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어린 아이인 나는 그 시가 적힌 종이를 꼬깃꼬깃 가져가며 바보같이 착한 몽달 씨의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원미동 시인은 1980년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다룬 원미동 사람들 연작 소설의 한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원미동 시인은 나라는 어린아이 시선으로 담아냈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어린아이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담아내는 것은 어른들의 허위와 위선을 더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의 작품으로는 세만식의 치수,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있으니 같이 알아둡시다. 주인공 몽달 씨는 1980년대 사회 체제에 억눌려 데모를 하다가 군대까지 끌려가고 나와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괄시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괄시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따뜻한 시선을 포기하지 않는 작가가 긍정하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마지막 김 반장은 소시민의 전형으로 이 김 반장 한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소설은 아닙니다. 이렇게 김 반장처럼 힘들게 자기 삶을 꾸려나가느라 다른 것은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목적입니다. 원미동은 부천시에 존재하는 실제 지명입니다. 멀 원자, 아름다울 미자, 멀지만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죠.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라는 뜻과 그들의 실상이 대조를 이루면서 소시민의 삶이 부각되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